오늘은 한 여자의 절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창고 안 스피커를 통해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위로 제 연인 권시혁의 나른하고 무심한 목소리가 겹쳐졌죠. 그는 마치 술이 덜 깬 듯한 나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월, 넌 정말 나한테 집착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어제는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결혼 발표를 하게 만들더니 이젠 납치 자작극까지 벌여? 죽고 싶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죽어. 내 보물이랑 일출 보는 거 방해하지 말고. 권시혁 두려움에 가득 찬 눈물이 제 손발을 묶고 있는 밧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해명했어요. 아니야, 연기하는 거 아니야, 자작극 아니라고. 어머님이 왜 갑자기 언론에 우리 약혼 소식을 알렸는지 나도 몰라.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나 좀 구해줘. 응? 구해달라고? 그래, 좋지. 권시혁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일말의 온기도 없었죠. 5억이면 돼? 내가 줄게. 그 말을 들은 납치범의 두목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5시간 뒤 동해안 항구로 돈 가져와. 그럼 넘겨주지. 하지만 권시혁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데리고 있어? 굳이 서둘러서 구해줄 필요 없으니까? 얌전해지는 법이나 좀 가르쳐. 다시는 날 귀찮게 못하게. 그 돈은 나 대신 그 여자를 훈육해준 수고비로 생각하지. 정말입니까? 3명의 납치범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권시혁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잔인함이 섞여 있었죠. 너희가 감히 그녀에게 손대기만 해봐. 그럼 난 기꺼이 돈을 지불할 테니.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권시혁, 당신이 날 이토록 미워하는 줄은 몰랐어. 저는 목이 메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나 정말 납치된 거야.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와서 날 구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다시는 권시혁 씨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시혁 씨, 해 떴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한 여자의 맑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리고 이어진 쪽 하는 소리. 수화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누가 들어도 뜨겁고 깊은 키스 소리였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죠.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권시혁이 제게 주었던 유일한 반지.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6살의 맹세는 결국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군요. 저와 결혼해 평생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권시혁. 어른이 되는 길 위에서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미안해, 권시혁. 내가 틀렸어. 몇 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신을 괴롭혔으니 정말 미안해. 이제 더는 그러지 않을게? 절대로. 또 전화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납치범 중 가장 어려 보이는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저 권시혁이라는 놈 도대체 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감히 손대기만 해봐 라는 말은 꼭 우리를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두목으로 불린 형님은 이를 갈며 흉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야. 저 여자는 권씨 집안이 어제 뉴스에서 공개한 약혼녀라고. 영상만 제대로 찍어두면 권시혁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제 코에 손수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기묘한 향기가 코를 찔렀고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찍 돛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형님의 아기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작해. 하지만 형님,
어린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원래 이틀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권시혁도 서두르지 않는데 너무 길어지면 지 회장님 귀에 들어갈까 봐 걱정됩니다. 형님은 담배를 뱉어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그놈이 우리더러 손 씻고 착하게 살라고. 웃기지 마. 불법적인 일로 큰 집안인데 손 씻으면 뭘로 먹고 살아. 정신 차려. 진짜 들키면 이 여자 그냥 그놈한테 선물로 주면 그만이야. 사람 구슬리는 건 우리보다 그놈이 한 수 위니까. 아, 그래?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납치범들을 훑었습니다. 가볍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시험해볼까? 3명의 납치범은 벌벌 떨며 일제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형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은 위해 끝내주는 여자를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약도 이미 먹여서 바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을 때 그 눈에는 예측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완벽하게 잘생긴 그의 얼굴은 어떤 안정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떨려왔죠. 약 기운에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지만 오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더니 제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꺼냈습니다. 강철보다 더 날카로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아플 거야. 참아. 지금 보내줄 테니. 보내준다고? 죽이지 마세요. 머릿속의 긴장감이 마침내 뚝 끊겼습니다. 생존 본능이 폭발하며 제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죠. 묶인 두 손으로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 발효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게요. 저 정말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남자는 시선을 내려 제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2년 뒤는 어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하지만 감히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게 요즘 정부에서 셋째까지 낳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애 낳기 싫어하니까 지금 죽으면 늙어서 셋째 낳는 가정에 환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생에 누려본 복도 별로 없는데 너무 일찍 가면 억울하잖아요. 남자의 표정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의 얇은 입술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마치 옅은 미소를 참는 것 같았지만 그걸 알아챌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 안의 열기가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저들에게 욕보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저는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얌전히 있을게요. 반항 안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창고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묶인 두 손을 들어 그의 목을 감쌌다가 떨어뜨리고는 다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제 목을 감싸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둡고 깊은 심연 같았죠. 널 보낼 생각은 없었어. 지금 후회해도 늦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찾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따르면 되돌아갈 길은 없어. 열기는 점점 더 강해졌고 제 눈은 약 기운에 흐릿해졌습니다. 몸은 흐물흐물 녹아내려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따를게요. 후회 안 해요. 어차피 순결을 지킬 수 없다면 적어도 잘생긴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음 순간 제 입술은 그의 입술에 점령당했습니다. 남자는 제 뒷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호텔 욕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가쁜 숨소리와 은밀한 분위기가 공간의 온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제 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져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벽에 밀어붙인 채 지배적이고 소유욕 넘치는 동작으로 제 몸을 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여유롭게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스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주인 있는 꽃이었네. 감히 나를 유혹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나? 따뜻한 물줄기 아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있기도 힘들었죠. 의식은 희미해지고 오직 본능만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주인 없어요. 이 반지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 섞인 사아함이 섞여 있었죠. 어쩐지. 처음이군. 남자는 제 귓가에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그가 반지를 빼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면 그놈에게 돌려줘야지.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저는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다급하게 그의 단단한 등에 매달렸죠. 유일한 지지대에 의지하며 제 입술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태주. 내 이름이야.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샘물 같았지만 치명적인 유혹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봐, 은어라. 해변의 선배들. 권시혁의 품에 안겨있던 한 여자가 멍하니 있는 그를 보며 가볍게 나무랐습니다. 그녀가 그의 입술에 키스하려 했지만 권시혁은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에 고정되어 있었죠. 서은월, 한 번만 더 전화해봐. 딱 한 번만 더. 그럼 믿어줄게. 4시간 동안 20번도 넘게 핸드폰만 쳐다봤잖아.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찾아가 보든가. 옆 선배 뒤에 누워있던 친구 윤태준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릴 땐 결혼하자고 애를 들쑤셔 놓더니 커서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바람둥이 행세나 하고 귀찮게 군다고 집착한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내 바람기 때문에 어머님이 언론 플레이로 결혼시키려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냐? 꼭 서은월이 꾸민 짓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100번은 말했지만 사람 마음은 쉽게 되어 있어? 어릴 때의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상처 줘서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권시혁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후회 안 해. 한 사람한테 평생 묶이는 건 지루하잖아. 난 그냥 걔가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어. 어린 시절의 감정 하나 붙들고 나한테 매달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윤태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권시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일어서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윤태주는 입술을 꾹 다물고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 멍청한 놈. 그때 권시혁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권 이사님.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회사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온 겁니다. 보낸 사람은 서은월 씨입니다. 권시혁의 눈에 조롱의 빛이 스쳤습니다. 서은월 걱정을 했던 자신이 우스워졌죠. 반지입니다. 서은월 씨가 평소에 끼고 다니던 그 반지 같습니다. 권시혁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다시 말해봐. 뭘 보냈다고? 비서는 곧바로 반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권시혁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16살, 철없던 시절 그녀에게 청혼하며 주었던 바로 그 반지. 서은월은 그 반지를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권시혁의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를 감정은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자작극도 이젠 못해 먹겠나 보지? 밀당하는 수법도 참 유치하네. 서은월, 반지 돌려줬으니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신 귀찮게 하지 마. 메시지를 보냈지만 채팅창은 조용했습니다. 이전에 서은월은 언제나 칼같이 답장했었는데 권시혁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대화 기록을 위로 올렸습니다. 화면은 온통 서은월이 보낸 일방적인 안부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서은월이 날 안 좋아할 리가 없지? 이것도 다 연기일 뿐이야. 그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하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샴페인 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곁에 있던 여자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오늘 기분 최고다. 술 가져와. 밤새 마시자.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방에는 지태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납치당한 것도 처음이고 납치범과 하룻밤을 보낸 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계속 몸값을 치를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 그의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텅 빈 방과 무기지 않은 손을 보니 어쩌면 그냥 떠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은 엉망이었습니다. 셔츠와 스타킹은 찢어져 있었죠. 저는 지태주의 헐렁한 셔츠를 주워 입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발코니에서 그의 나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새놈은 아버지의 신복이지 내 사람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복종하지 않는 찌꺼기일 뿐이죠. 반신불수로 만든 것도 봐준 겁니다. 지태주는 발코니에서 나오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숨어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잊지 마세요. 지금 지시 가문은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손 씻는다는 규칙을 깨뜨리면 반신불수가 아니라 뼈가루를 바다에 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처신 잘하세요. 전화를 끄는 그는 시선을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실컷 맛보고 이제 도망가려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제야 저는 지시 가문과 지태주의 정체를 떠올렸습니다. 수도의 암흑세계를 지배하는 가문. 이런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으니 도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었죠. 지태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등이 문에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셔츠 아래로 드러난 제 맨발에 닿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를 번쩍 안아 올려 제 맨발을 자신의 구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 밖에 경호원들이 한가득인데 이 차림으로 나가려고? 도망이 아니라 자살하려는 거겠지?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저는 그의 목을 감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과학연구원이셔서 1년 내내 신호도 안 터지는 산속에 계세요.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돈은 별로 없으셔서 저를 구하러 오시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지태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를 따르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몸값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계속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여기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말은 그의 갑작스러운 키스에 끊겼습니다. 그는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미소 띤 얼굴로 물었습니다. 연애 해봤어. 저는 멍하니 눈만 끔뻑였습니다. 네. 다음 순간 몸이 번쩍 들렸습니다. 지태주는 저를 공주님처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연애하는 것처럼 하면 돼. 사흘 후 권시혁의 핸드폰 전원이 드디어 켜졌습니다. 술에 취해 엉망이 된 빌라. 그는 소파 틈에서 핸드폰을 찾아내 전원을 켰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릴 메시지 알림을 기다리며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분명 서은월이 보낸 끝없는 메시지일 테니까. 마지막 알림음이 멈추자 권시혁은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은월이 또 어머니를 통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라 짐작했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혁아, 너리랑 연락되니? 왜 사흘째 내 문자에 답이 없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권시혁의 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갑자기 사흘 전에 그 납치 전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은월, 아직도 연기가 안 끝났어.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지만 서은월이 아닌 낯선 남자의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권시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새벽 3시 서은월의 핸드폰을 남자가 받는다. 이 두 가지 정보는 납치극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권시혁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서은월 어딨어? 당장 전화 바꿔. 너희들 그녀에게 무슨 짓 한 거야? 주소 말해. 당장 구하러 갈 테니.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자고 있어? 옥황상제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녀도 그럴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권시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테이블을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그녀에게 손을 대. 누가 허락했어. 돈 준다고 했잖아. 빌라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핏발선 눈으로 분노하는 권시혁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되찾을 수 있지? 한편 지태주는 품 안에서 잠든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 없어 자신을 구하러 올 사람이 없다고 말하던 그녀의 서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5억 그녀 계좌로 입금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태주는 침대 옆에 서서 여유롭게 셔츠 소매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고쳐왔어. 내가 자는 동안 전 남친한테서 온 전화도 대신 받아줬지. 용돈으로 5억도 받아줬고.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모두 권시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태주도 그 숫자를 보았는지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잘했나?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보네. 지태주는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셔츠와 슬랙스 차림의 그는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자랑했고 제 얼굴은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뜨거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제 반응을 본 지태주는 웃으며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얌전히 있어? 더 유혹하면 오늘 외출 못할지도 몰라. 그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돌아가면 내 전 남친한테 안부 전해줘. 정말 통이 큰 남자라고. 아, 그리고 만약 그놈한테 돌아갈 생각하면 너희 둘 다 뼈가루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될 줄 알아. 납치범들은 처리되었지만 어쨌든 지태주의 수하들이었기에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그는 저를 직접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권시혁의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 특성상 자주 뵙지 못했던 저는 거의 권시혁의 어머니와 권시혁의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으니까요. 은월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권시혁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권시혁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생각이 짧았어. 시혁이를 너와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납치범들의 표적이 될 줄은 몰랐구나. 돈만 노린 놈들이라 천만다행이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그때 소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있던 권시혁이 벌떡 일어나 제 손목을 잡고 위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권시혁, 놔. 그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어느 방의 욕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씻어. 권시혁, 너 미쳤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 깨끗해. 왜 씻으라는 거야? 하지만 권시혁은 제 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사람을 죽일 듯한 기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놈은 어젯밤 나한테 전화했던 그 납치범 놈 어딨냐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장난해. 그 사람은 날 구해준 사람이야. 납치범이 아니라. 권시혁은 비웃었습니다. 구해줘. 침대까지 가서 구해줬나 보지? 사람을 구하는데 몸에 손을 대야 하나? 저는 지금 권시혁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납치된 거지 여행 간 게 아니야. 거의 죽을 뻔했는데 고문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다행히 두목이 지태주였고 다행히 그가 나타났고 다행히 그가 날 원했어. 그 말을 들은 권시혁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당혹감이 그 자리를 채웠죠. 난 몰랐어. 내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알았더라면?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몰랐다고. 5억을 주면서 그들이 날 훈육해준 것에 대한 감사비라고 한 건 당신 아니야?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난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 만약 내가 구출되지 못했다면 지금쯤 수치스러운 영상이나 찍히면서 망가졌겠지. 축하해, 권시혁. 나 정말 제대로 배웠어. 이제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 권시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불 꺼진 재처럼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잊어버려, 은월아. 그 납치 사건도 그 남자도 잊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죠.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좋아. 사랑과 진심만 아니라면 다른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6살의 저에게 먼저 고백하고 청혼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커서는 그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놓고 그는 마치 입양했다가 버려진 유기견처럼 사랑에 길들여졌다가 버려진 제 마음을 어떻게 되돌려 놓아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제 억지 부리지 마오. 나 포기했어. 더 이상 당신을 좋아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희생할 필요 없어.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 이 모든 말은 제 진심이었지만 권시혁은 제가 순순히 물러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황하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네. 나한테 안 매달린다고? 내가 그 말을 믿어? 넌 못해. 못할 거면서 억지 부리지 마. 내가 언제 너더러 내 세상에서 사라지라고 했어? 사랑을 못 준다는 거지. 저는 약지에 있던 반지가 사라진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를 뺀 지 고작 사흘, 그 흔적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과거처럼. 권시혁, 난 할 수 있어? 권시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제가 또다시 그에게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제 머릿속에 지태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뼛가루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될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약속대로 권시혁과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시시콜콜한 메시지를 보내지도 그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도 우연을 가장해 그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크리스마스. 윤태준이 제 도예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아하니 이번엔 진짜인가 보네. 정말 그 자식한테 마음 다 접은 거야? 저는 웃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신혼인데 아내는 내버려 두고 여긴 어쩐 일이야? 그러다 도망가도 난 몰라. 윤태준은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든 흙덩이를 제 앞치마에 툭 던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손으로 쓴 초대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야. 권시혁은 어차피 올 테니 올지 말지는 내 마음대로 해. 그는 문을 나서려다 말고 뒤돌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월아, 시혁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있어? 지난 한 달,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멍하니 핸드폰만 보면서 내 연락을 기다렸어. 그냥 내가 수년간 노력한 게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선택은 내 몫이지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지태주가 흩날리는 눈송이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지태주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를 멍하니 쳐다보던 윤태준이 정신을 차리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눈 오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태준은 짧게 대답하고는 수강생들이 모두 눈 구경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제게 다가와 입술에 기습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입술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쳤어. 사람들 있잖아. 지태준은 입꼬리를 올리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자친구로서, 내가 꽁꽁 숨겨둔 남자친구로서 몰래 키스하는 건 기본적인 본능이야. 내 오빠가 다른 남자 소개해주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저는 수강생들에게 수업 종료를 알렸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눈송이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태주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분위기도 좋은데 데이트할까? 우리 아가? 그날 밤 10시 10분, 평소 조용하던 제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늘 공개 연애를 조르던 누군가에게. 럽스타그램. 사진은 누군가와 깍지 낀 손. 그 사진을 본 윤태주는 마침내 지태주가 누구인지 기억해냈습니다. 지씨 가문의 최연소 후계자. 25살의 나이에 가업을 물려받아 단 6개월 만에 회사를 수도 15대 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남자.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대박, 서은월 공개 연애. 근데 사진 배경이 침대 위인데? 10시 10분에 동거하는 거 아니야? 권시혁은 아니야. 어젯밤에도 혼자 술 마시면서 핸드폰만 쳐다봤어. 채팅방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주는 서은월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워진 새로운 반지를 보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멍청한 놈, 제 발등을 제대로 찍었구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는 백화점에서 윤태준 부부의 결혼 3주년 선물과 누군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제게 돌진해 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은 거친 키스에 막혔습니다. 짙은 술 냄새와 함께 권시혁이 붉어진 눈으로 제 입술을 물어뜯을 듯이 키스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그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손목이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딜 가? 저는 분노에 차 쇼핑백을 그의 머리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묻고 싶네. 너 아까 미쳤었어. 권시혁은 바닥에 떨어진 상자들을 발로 짓밟으며 제 손가락의 반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 왜 밤새 안 들어왔어? 내가 어디 있었든 너랑 상관없는 일 아니야? 권시혁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자식, 누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놈이 억지로 그런 거야? 아니. 우린 그냥 사귀는 사이야. 권시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헤어져. 나랑 사귀고 싶다며? 그래, 우리 사귀자. 그놈이랑 헤어지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줄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월아, 내가 이겼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사귀자. 다시는 다른 사람 안 만날게. 그는 제가 어젯밤 공개한 상대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저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연기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권시혁, 난 너랑 달라. 좋아하면 솔직하게 다가가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유치하게 감정 싸움 따위 안 해. 권시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넌 분명 날 좋아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릴 때의 감정이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어?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현관문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내가 널 따라다닐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땐 왜 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공평한 게임이라도 하자는 거야? 권시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땐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 아니, 인정하지 않았어. 윤태준 말이 맞았어. 내가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 넌 항상 내 뒤에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널 채워간 거야? 사랑하면서 사랑인 줄 모른다는 건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려는 바보들이나 하는 변명이야.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지태주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후드티에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를 오만함이 느껴졌죠. 권시혁의 시선이 지태주의 얼굴에 닿자 그는 움찔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자신을 도발했던 남자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태주 너였어. 지태주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볍게 인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녕, 전 남친.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지태주는 바닥에 흩어진 선물 상자들을 훑어보다가 넥타이 상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나 주려고 산 거야? 공개선언 선물. 저는 볼을 부풀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거든. 오. 지태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바닥에서 넥타이를 주워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줘. 저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후드티에 넥타이는 무슨... 상관없어. 난 뭘 해도 잘생겼으니까. 문이 닫히고
등 뒤에서 권시혁의 상실감 가득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나 때문에 넥타이 매는 법을 배웠으면서 저는 결국 윤태준 부부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지태준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나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윤태준이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태준입니다. 지태준은 웃으며 악수에 응했지만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넥타이 멋지죠? 은어리가 공개 선언 선물로 사준 겁니다. 지태주, 당신은 정말 말을 잘하는군요. 그리고 뒤끝도 정말 길어요. 파티가 무르익고 저는 조용한 구석에서 티라미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오늘 권시혁은 며칠 전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지친 기색과 눈의 핏발은 그가 요즘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어라. 그가 잠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미안하지만 그 청혼은 너무 늦었어. 다시는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자랄게.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가 내민 반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나는 순간 저는 창문을 열고 반지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반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수영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시혁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은어라,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예전엔 내가 널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다시 너를. 하지만 난 이미 널 포기했어. 권시혁은 어제 제가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을 때의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은어라, 용서나 인정을 바라지 않을게. 하지만 기회는 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너를 따라다닐 기회라도 줘. 나가서 왼쪽으로 돌면 묘지 나와. 그때쯤 되면 내가 내 뼈가루는 치워줄게.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저는 지태주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지태주는 저를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바다 가서 일출 보자. 그의 말을 정말 믿었죠. 일출을 보러 간 것은 맞았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태주는 제 손을 들어 약지에 차가운 무언가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이내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를 파고드는 감각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윤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태주의 가슴에 기댄 채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어라, 시혁이 좀 보러 와. 내가 잃어버린 반지 찾겠다고 몇 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잠수했어. 이 겨울에. 나오자마자 쓰러져서 지금 병원인데 고열로 정신을 못 차려.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 한 번만 와줘.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신은 있어? 의식 있으면 전화 바꿔줘. 잠시 후 권시혁의 약하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어라 반지 찾았어. 나 찾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권시혁. 요즘 나한테 집착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우리 둘의 일출 감상을 방해하지 말고. 전화기 저편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반지가 보였기 때문이죠. 지태주는 저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제 손의 반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반지 꼈으니까 평생 내 옆에 있어야 해. 만약 도망치면.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뼈가루는 당신이 치워주겠지?